네, 키워드로 시장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챙겨보신 분들은 오늘 좀 마음을 비우고 보셨을 테고 현재 시장은 그렇게 또 약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낙폭이 약간 좀 줄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도 다시 또 국채 금리 올라오면서 오늘 밤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는 일일비하네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게 좀 정석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특히 어제 하이퍼크로바 X 발표하고 시장에서 좀 실망감 보여주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 좀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낙폭은 상당히 좀 축소되고 있고 포스코 DX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LNF와 대주전자 등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반등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단에서 조금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주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로봇 섹터는 조금 조정폭은 크지는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의 어제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시간 외로도 어제 육계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이지만 육계 관련주 외에도 음식료 섹터 전반이 강합니다. 간장이라든지 그 외에 먹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만 당뇨 이쪽도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한미약품이라든지 펩트론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해당 관련주들이 오늘 보시면은 다시 거래 재개한 케어젠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전반이 좀 고르게 일정 부분 좀 바닥을 잡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 내 다른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역시 좀 중국인들 계속 들어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롯데관광개발이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오늘은 호텔신라 중심으로 해서 현대백화점까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화장품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좀 바닥권에서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일정 부분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부 중소형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형주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봄직한 첫 번째 키워드는 음식료 쪽입니다. 음식료, 육계 관련주 강세 이렇게 주셨는데요. 음식료 내에서도 육계, 가공식품, 그리고 라면, 설탕, 소금, 거기에다가 장류 이쪽까지는 강한데 수산은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산은 당연히 바다에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오염수 방류해서 4, 5년 뒤에 우리나라 온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에 맛집에 갔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회덮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왜 이렇게 한가해지겠는데 아마 그게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음식료 섹터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계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닭고기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류들 하고요. 요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설탕 쪽들도 좀 강한 모습 같이 나타내고 가공식품 쪽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테마를 형성할지 보셔야 되는데 단기 테마일지 아니면 추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음식료 섹터주들이 최근에 오히려 라면이라든지 빙그레 과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원전 오염수 때문에 중소형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될지 여부는 사실은 또 미지수다. 나름의 그 개별 종목들,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종목을 잘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고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단기에 좀 고점이 형성되면 좀 주의하시고 오히려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관심 트레이딩 하시고 테마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죠. 인상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 기술적으로 지선 활용하시면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신 전략이 좋겠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늘 손절선을 좀 빠르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닌데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자면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경색이 돼서 혹시 수입 금지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약간은 좀 확산이 된다거나 하면 이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산업은 수혜를 볼까? 뭐 이런 점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도 철강주들 보면은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나는데 신일본 제철이나 뭐 도쿄 제철, 뭐 도쿄 철강 이런 데서 중국의 수출을 좀 줄이면 우리 쪽으로 수입이 좀 늘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테마가 그냥 상상의 생각을 계속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뭐 여기서 더 악화될 게 있겠나? 뭐 싶은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국내 것을 수입해 준다? 뭐 이것도 관련해서 본다라면 또 지금 우리나라랑은 그러면 관계가 좋냐? 그것도 또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 쪽과 지금 최근에 좀 친선 모드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한테는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뭐 테마주 형성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수혜는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는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요새 최근에 기사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이 관광 갈 때 제주도 스쳐서 일본 간다. 일본에 가서 화장품 많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안 갈 거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럼 국내 뭐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지노 면세점이 더 수혜겠네? 이렇게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면으로 본다라면은 뭐 테마는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수출품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세나 그 다음에 뭐 관광 뭐 이런 부분 관광까지는 지금 환율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면세 카지노 화장품 이 정도가 오히려 차라리 조금 수혜는 맞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의 뭐 지금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좀 화해의 손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뭐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중국 내수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지만 고르게 다 수혜를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친 상상은 또 금물이겠네요. 그래서 현재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첫 번째 키워드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봐야 되겠고요. 또 인공지능 쪽 여러모로 재료 노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하이퍼글로벌X 이런 부분이 다 재료 노출이 되면서 어제 상승분 반납하는 쪽 꽤 있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시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급락했던 종목군들은 상승부를 일부는 좀 켜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별로 안 좋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이죠. 엔비디아,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양시장 많이 매도하고 오늘은 다시 또 양시장 많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는 개인들의 주도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라든지 그 외 반도체 종목들 약세. 이건 사실 뭐 파월 의장의 오늘 밤 연설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월요일에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뭐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면은 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 역시 반도체도 다시 관심권에 넣는 게 맞겠고 2차 전지도 지금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납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다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수라고 봐주시고 2차 전지 좀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바닥 잡았던 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대주전자라든지 나노신소재 같은 음극재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바닥에서 지금 에코엔들이 뭐 첨보등도 좀 반등 시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엔캠도 좀 바닥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섹터 내에서 뭐 최근에 좀 가려다가 말고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기술이라든지 PNT 같은 장비주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섹터와 반도체 섹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지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한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의 반도체 조정은 뭐 다음 주에 뭐 반등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고 오늘 지금 2차 전지 쪽들의 선방은 또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소부장들 그동안 좀 못 올랐고 바닥에 있던 종목들을 한번 단기적인 관심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좀 실망감을 줬습니다. 다들 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급락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또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좀 네이버의 흐름 보시면서 인공지능 섹터주들은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오히려 조정 쪽에서는 조금 로봇이 조금 더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IT 기술주 섹터주들은 오늘 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다음 주 행보가 걸려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 소비 몇몇하고요. 제약바이오의 강세의 흐름입니다. 시장에 대안이 되줄 수 있을 것인가? 이들 섹터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쪽 섹터는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또 피해갔다라고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호의 귀환, 그다음에 따이공의 귀환 계속 신문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롯데관광개발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호텔신라를 후발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도 어느 정도 바닥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망가졌던 소비 섹터주들의 소비 심리 회복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만 당뇨 중심으로 계속 보시는 전략입니다. 비만 당뇨 쪽에서 한미약품, 펩트론, 대원제약, 라파스 이런 식으로 비만 당뇨 쪽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봐주시고, 미용 쪽, 의료 쪽 이런 쪽에서도 보신다면 화장품도 역시 좀 중소형주, 국내 내수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중소형주 오늘 클리오라든지 토니모리라든지 코스메카 이런 거 올라오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 관련 소비주 내수는 내수 소비주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파월의 발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 호재 이슈들이 좀 있는 섹터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만 당뇨, 미용, 그다음에 화장품 내수 소비주, 면세 카지노까지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톡스 섹터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일부 좀 조정도 있습니다만은 이쪽도 한번 후발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겠다. 해당 섹터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의 키워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내일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